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투표지 개표장에 벽돌 투표지를 반입한 판사 15명에 대한 CIA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개표장에 벽돌 투표지를 반입한 판사 15명에 대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증거 자료를 다 모았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가장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카메라 출동 기자의 증거 수집 목록 1호는 뭐냐면 딱 봐서 저거 꼼짝없는 거, 딱 눈으로 봤을 때 저건 뭐 꼼짝없네, 그런 증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물론 뭐 본드나 뭐 배추잎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벽돌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벽돌은 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벽돌이 필요한 거지 개표장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돌 위주로 증거를 수집했고, 그리고 15명의 판사들의 증거 채증이 끝났고, 뭐 얼굴까지 전화번호까지 모두 다 파악이 끝나서 어제 오전에 CIA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했는가, 신고문을 보여드립니다. 물론 영문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한글로 바꿔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자, 샘플만 읽어드립니다. 먼저 신고 대상 이름 박미리, CIA 신고 번호, 이 번호는 가짜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만 알아요. 성별 여자, 생년월일은 이렇습니다. 자, 직업 판사 용인수지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자,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만 신고를 영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영어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혐의, 박미리 판사의 혐의입니다. 2020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공산당이 해킹으로 만들어준 가상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의 직위를 악용하여 가짜의 투표지를 다량으로 개표장에 반입하여 유효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어는 영어 표현이 우리 벽돌 투표지를 스테이크 투표지라고 영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테이크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해킹을 통해 한국 선거에 개입했음을 존 밀스 차관보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사이버로 공격했고, 신고인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 사이버 공격이 최종 실행자였습니다. 요번 설명드립니다. 중국이 사이버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근데 사이버를 아무리 공격해도 말단 개표장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말단에서 벽돌로 도와준 사람들이 이 판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처벌 근거와 처벌 수위를 CIA에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처벌 근거는 이렇고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CIA 얘기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은 사이버 공격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3조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곧 미 합중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CIA에 보낸 겁니다. 첫째, 미 법무부의 기소 및 국제수배. 법무부가 기소를 미국 법원에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판사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기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써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 범죄를 조사하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판결하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장은 5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 범죄자를 수사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하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하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사단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무리 신고해봐야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랬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것이 국제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본인이 생각 못했습니다. 왜? 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은 중국이 사이버로 저질렀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판사들이 내가 판사인데 뭐 포음죄에다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사이버 범죄도 대상이 된다라고 합의를 받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합중국에 대한 공격이고 미합중국은 합법적으로 한국의 판사들을 잡아가거나 기소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 법무부의 요구는 기소해라. 미국에 기소해라. 그리고 국제 수배를 내려라. 그리고 미국에 들어온다든가 뭐 돌아다니면 잡아라. 둘째, 재무비 자산 돌격 및 금융거래 금지 리스트에 등재해달라. 이건 무서운 거예요. 국제범죄자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달라. 즉 법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은행을 통해서 월급을 줄 수 없어요. 그 은행은 그 이튿날로 망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행은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 했다니 국민은행을 통해서 월급을 안 그 국민은행은 그 이튿날로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미 재무부가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금지 리스트에 등재를 해놓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은행 거래를 해준다? 그 이튿날로 국민은행은 스위프트 코드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자금을 받을 때 스위프트 코드가 없으면 돈 주고받고 못 받잖아요. 그 다음 날로 망해버려요. 자, 첫째, 미 법무부에서 이들을 기소하고 수배해서 잡아가서 처벌해서 관타나무에 수용하던 아니면 뭐 마두로 수용되어 있는 감옥소 뭐 거기에 집어넣던 건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둘째, 재무부의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금지 리스트에 등재해달라. 셋째, 만약 이들의 가족이 미국에 유학 중이라면 중국 스파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원래 범죄를 중국이 저질렀고 중국 범죄의 마지막 하수인이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 자식이 미국에 있다면 그것은 중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 판사들에게 야,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운데 너 지금 우리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쫓겨나고 있는데 네 아들, 딸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 야, 이런 거 좀 부탁하자. 스파이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 이들이 가족이 미국에 유학 중이라면 중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미국 추방 등의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첫째, 잡아가라. 재판에서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시켜라. 둘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셋째, 그들의 가족이 미국에 유학 중에 있거나 뭐 여행 중에 있다면 잡아서 돌려보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CIA에 했습니다. 그리고 CIA는 이렇게 접수번호를 줬어요, 저한테. 이 접수번호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저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 뒤에 YSX는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가상이 다른 사람, 이 방송에 나가는 이 번호는 아니에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얼굴까지 다 넣었어요. 자, 이 박미리 판사의 CIA 신고 내용만 보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5명 명단 다 했으니까 15명 명단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 만졌습니다. 자, 15명 명단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김지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성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우정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서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태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호선 대전지방법원 판사, 그 다음에 인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정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상익 군포선관위 선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미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그다음 심현욱 울산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이렇게 15명을 CIA에 이렇게 물론 얼굴하고 생년월일하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 제가 신고자 이 신고 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로 끝나느냐? 아니라니까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그냥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신고문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해킹을 통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음을 존 밀스 차관보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FBI 중간 보고서 이런 것도 누가 보도가 했는데 그거 다 진짜 미국 관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미국의 관리입니다. 미국 차관보예요. 존 밀스. 그런데 이제 곧 트럼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다시 할 겁니다. 15명은 제가 다시 신고를 하면서 제가 3월 3일 오전에 한 신고번호 누구 다시 신고합니다. 다시 신고하는 이유는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의 제공자의 발표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앞으로 서너 번 계속 반복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존 밀스 차관보가 유일한 정부 관리이기 때문에 존 밀스를 인용했지만 이제 곧 트럼프가 발표하면 이 신고 다시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3월 3일 날 신고한 신고 리스트 번호가 이겁니다. 신고자 리스트, 신고 번호가. 이 사람 다시 신고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증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다시 신고합니다. 이 사람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니 아니에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 자료를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미 CIA에 이런 사람들을 다 신고했으니까 CIA가 제대로 이런 사람들을 조치를 취하는지를 트럼프 대통령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트럼프에게 편지를 쓸 거라는 겁니다. 자, 15명이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 광장에 가서 무대에 올라서 조이대 노태학도 CI 신고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제 안 했습니다. 왜 어제 안 했는가 하면 조이대하고 노태학은 저런 15명 잡범들하고는 그 죄질이 다르죠. 잡범하고 똑같아 취급해 주면 조이대하고 노태학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어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잡범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노태학이가 이제 대법관을 그만둬요.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정치 사법화로 불신 이어졌다. 이거 노태학 할 얘기가 아니지. 그 다음에 조이대는 뭐냐면 조이대 사법 3법 그 대통령이 좀 거부권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한 사람은 사악했고 한 사람은 아직도 멍청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악하고 멍청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역시 CIA에 오늘 신고합니다. 어제 그 잡범, 쪼무레기 잡범들 15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아주 장황하게 써서 이 주범들을 오늘 CIA에 신고를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장은 예산을 쓰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선거에 대한 그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위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밑에 졸개들 한 200여 명의 졸개들을 다 통솔을 했기 때문에 밑에 잡범들하고는 똑같이 취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발합니다. 신고합니다.